예, 수험생 여러분, 자, 교재 89페이지 여러분 펴시고요. 자,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제7절 비과세는 여러분 또 별표시를 납세 절차 아까 6절에 별표시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제7절 비과세에 여러분들이 별표시 2개 하시고요. 그래서 납세 절차도 아까 별표시 안 하고 지나가는데 중요하죠. 별표시 3개고 거의 뭐 작년에도 독립한 문제 우리가 2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문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제 납세 절차에 정답 지문이 있었죠.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제7절 비과세는 별표시 2개만 합니다. 자, 얘 독립한 문제로도 가끔씩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종합 문제 속에서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요. 그래서 비과세 잘 보시고 대표형 문제를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이런 거 있었어요.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데 다만 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 속 간에도 그때 이제 나왔던 그 예 중에 하나가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거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면요. 기억본에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파산 선고를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고 그럼 파산자에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산에 속하게 되고 이게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제 골고루 이제 이게 나눠가지게 되겠죠. 채권자들이 골고루 이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요때 채권자로 이전할 때 요것에 대해서 자, 양도세는 비과세합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 빈털터리라고 인정했는데 그런데 비과세입니다. 근데 니은번 보면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자들이 파산자단에 속했던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이걸 취득할 때 그때는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죠. 자,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자, 파산자들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중에 이걸 취득하게 될 때 취득세 부과된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우리 취득세 세율 특례에서 배웠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죠. 자,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서 이거 취득세 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고 또 어떤 세율로 과세하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비과세한다고 속일 수가 있어요. 3번 보면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입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했습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세목별로 비교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 한번 봅니다. 세목별로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자, 우리가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해서 여러분 취득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해서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했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중과 기준세율로. 자,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장례 치르고 형제들이 막 싸웁니다. 아,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막 그러면서 서로 안 하려고 싸우겠죠? 부모님이나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납세 고지서 달라고 오세요. 사람들이 그냥 묘지 다 없애버립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다만요. 재산세에서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있죠? 그냥 지목이 묘지인 토지가 아니라 법인묘지용 토지는, 법인묘지용 토지, 요거는 공원묘지 같은 거예요. 공원묘지. 이건 사업용 토지잖아요. 그래서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지목이 묘지인 토지가 재산세에서 비과세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하여튼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중과 긴수일 특례세율로 과세해요. 등록면허세고 재산세가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고 4번 봅니다. 국가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자치의 것이 될 거기 때문에 비과세하는데요. 다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적용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국가지자체, 시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을 비과세합니다. 어차피 국가자치의 것이 될 거니까.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국가자치의 귀속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타인에게 매각 증여한다거나 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또 그 다음에 무상 사용권을 적용받는다거나 이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기부인 테이크가 됐죠. 이런 경우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고요. 그래서 거기 해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니까 주택 복층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요거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주택 비과세 나오면 꼭 확인할 거. 대수선 제외라는 걸 꼭 확인합니다. 대수선,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자,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 시가 순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취득은 비과세합니다. 근데 9억 원 이하 요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라는 거, 즉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이 옳습니다. 정답이고요. 넘어가시면 59번 문제 여러분이 또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59번 문제 여러분이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관한 거 쭉 나오고 있는데요. 1번 지문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지자체의 기부 찬합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때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까 봤었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 꼭 다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60번 문제도 여러분이 자 읽어보시면서 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풀어보시고요. 61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그런데 1번이요.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외국 정부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가 내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1번 자, 비과세 해주니까 우리도 비과세 해줘야죠. 그래서 1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대수로 인한 취득은 과세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증여로 인한 취득은 당연히 과세입니다. 유상무상 불문하고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아까 과세했습니다. 어떤 세율로 적용합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형식적 취득이죠. 그래서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비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1번 문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고요. 62번 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1번, 기억번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행되는 이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믿고 맡긴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수탁자 믿고 맡은 것 뿐이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 과세되지 않고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 취득세 비과세죠. 새로운 애가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 신탁
합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 같은 것은 과세한다는 것도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기업번 비과세고요. 니은번 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조합의 귀속 기부찬업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기부로 기부찬업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 그럼 취득세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한 기부찬업이 아니라 기부인테이크니까요. 그래서 니은번 과세고 틀렸습니다. 디귿번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과세입니다. 그래서 기억번과 비교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 같은 것은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이요. 상속기 시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어요. 사용할 수도 없는 걸 상속받았는데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하고 디귿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도 여러분이 또 풀어보시고요. 자, 64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비과세, 자, 중요한 내용들을 봤고요. 94페이지 제2장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등록면허세요. 한두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등록면허세에서 31회 시험 때는 3문제가 의외로 나왔어요. 자,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많이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되게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물론 조금 긴 지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취득세나 양도세 지문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지문이 길지 않고 내용이 어렵지 않고 공부할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다. 근데 어떻든 간에 33회 시험은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고요. 등록면허세 성격, 어떤 성격일서인지, 또 등록면허세요.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나오면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종합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두 문제가 나올 때는 대개 어디서 나왔냐면 이 과세표준과 세율 있죠? 여기서 문제가 독립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하고요. 세금 계산하시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희한하게 있죠. 납세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납세지를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납세 절차요.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관련한 내용,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항상 취득세랑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취득세와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점, 다른 점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한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대개 취득세 지문이 한 서너 개 나오고요. 등록면허세 지문이 한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은 주로 어디 있냐면 이 등록면허세에서 주로 정답이 있을 확률이 10중 8구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냥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1번부터 읽지 마시고 밑에 5번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지문을 꼭 읽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94페이지 제2장 등록면허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문제를 보니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차량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상 등록에서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이런 세금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이건 기초과정부터 기초이론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현재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현재 등록면허세는 2010년도까지 우리가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는데 예전에 등록세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 따로 또 등록세를 신고 납부를 했었어요. 근데 뭐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무 관서에 따라서 이걸 통합을 시켰죠. 그럴 때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서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이요.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원시 취득이죠. 자, 승계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요. 자, 이것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취득세를 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취득세 지금 유상 취득 시 4%를 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 세율과 옛날 유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등록세 세율 2%가 통합된 세율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면 어떤 수강생분은 취득세도 내고 등록면허세도 또 내나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취득세를 내면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요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면허세랑 통합이 돼가지고요. 면허세랑 통합이 돼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과 자, 면허세를 통합을 해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럴 때 등록 면허세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우리가 줄여서 등록분,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 시험은 뭐 면허분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위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합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었죠? 단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먼저요.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산,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이요. 차기 항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라든가 또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분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은요 이게 출원회에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땐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되거든요. 그럼 출원회에서 원시 취득할 땐 취득세를 면제해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세 부과됩니다. 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해요. 그러면 취득세는 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니까 부과할 수 없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또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돼서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록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예외적으로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니까요.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는 등록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포함되는 경우들 4가지 기억번부터 리을번까지를 꼭 여러분들이 달달달 아니더라도 눈에 익히 두셔야 되겠습니다. 29회 시험 때 나왔었죠.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요 기억번부터 리을번까지를 4개를 깔아놓고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집어넣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29회 시험 전에는 28회 때까지는 기억 니은번만 있어가지고 안중했었는데 자 29회 시험 끝나고 디귿 리을번이 28회 시험 끝나고 디귿 리을번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4개가 됐죠. 그래서 제가 29회 시험 전에 개정세법 이 4개가 됐으니까 오주선다 문제에서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제가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얘네들 4가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4가지를 깔아놓고 5번에 다 등록면세 과세되지 않는 것을 집어넣고 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출제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그대로 붙여가지고 제가 계속 문제를 강좌마다 계속 출제했습니다. 그랬는데 막판
마무리까지. 그랬더니 시험에서 29회 시험 때 정말로요 5번에 제가 5번에 정답으로 했었는데 5번에 정답 지문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심리가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1번 틀렸고요. 포함하고 2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 및 납세문자는 저당권 설정자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등록면허세 납세문자에서 여러분 요거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작년 32회 시험에서도 사례형 문제에서 정답 지문은 자, 금방 제가 설명드린 이거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정답 지문이었는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요. 그럴 때, 자, 무슨 설정 등기할 때 있죠?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권자예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 자, 요거 이렇게 설정 등기는 권자가 납세문자인데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문자예요. 말소 등기가 설정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지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문자?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니까요. 2번 지문이요. 저당권 설정 등기니까 누가 납세문자라고요? 저당권자입니다. 자, 저당권자지 설정자 아닙니다. 설정자는 말소 등기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등록 당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된 가액,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지문이죠. 취득세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1억 2천이 됐습니다. 그럴 때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어떤 거로 하냐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 있죠?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또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등록 당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땡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증명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취득세는 항상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그래서 요 3번 맞습니다. 4번 보시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수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15다 하는데 틀렸죠, 여러분?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전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됐고 등록면허세는 나오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소유권 보전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그 세율은 우리 취득세 표준 세율은 옛날 등록세 세율로 외웠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게 등기 비용만 받는 거니까 자,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세율은 그 취득세 표준 세율 외운 거로 외우시면 되는데 다만 취득세는 상, 3, 8 앞에 거 예외적인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거 구별이 있었는데 근데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그 외운 거에 취득세 표준세를 외운 거에 뒤에 거예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상, 3, 8 1,000분의 8입니다. 1,000분의 28 아니에요.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1,000분의 8입니다. 상, 3, 8. 무동이 8, 1호, 유십, 20, 보, 8. 소유권 보전 등기 시는 법팔로 대 짝퉁구도 무슨 구도? 보8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상삼 8입니다. 1,000분의 8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해설을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상삼 8, 상속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이 8, 1호,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보8,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1,000분의 20이요.
이렇게 외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보팔, 유식, 이시, 상산 8, 무동이 8, 1호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니까요.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틀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고의제라는 거죠. 등록면허세에서는 이 신고의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고의제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결론적인 거예요. 사실은 등록면허세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도요,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 전까지 만약에 납부를 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요거 결론이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X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신고의제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말하자면 그냥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등록관서 입장에서 보면 얘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이 있으면 등기등록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게 결론적인 거라는 것. 등록면허세 자 이거 신고의제 이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과된다 틀렸고요. 자 그러면 대표용 문제 다 중요한 지문들이었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1번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렇죠?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거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질문 봅니다.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은 취득세 대상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된 경우 있었죠?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따른 취득은 이게 원시 취득할 때, 출원해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요. 근데 등록은 공제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2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 3번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등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또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의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적게 신고되면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시가순액입니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취득세는 취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하고 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분할 때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4번이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은 역시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처럼들. 예. 5번이요. 취득세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 똑같습니다. 이거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교재
해설에 95페이지 해설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를 수 있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를 꼭 체크해 두시고 네 가지를요. 96페이지에 2번 문제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자, 아까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그 다음에 2번 경매 신청 등기 시 납세무자는 채권자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자, 우리 경매 신청 등기 같은 거 할 때 요거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자, 이거 권자예요. 경매에 대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입니까? 채권자입니다. 3번 가압류, 가처분 설정 등기 시 납세무자는 채무자에 다른데, 자, 설정 등기니까 누구예요? 권자. 권자니까 권리를 갖는 자니까 누굽니까? 채권자지. 채권자. 그래서 3번 채무자 틀렸습니다. 지역권 설정이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인 전세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자,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을 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것도 당연히 다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별표시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요? 요역지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임차 보증금 아니에요. 부동산 가액 아니에요.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에서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얘네들이 그래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있죠? 지상권 설정 등기. 얘네들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가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인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요. 자, 어떻든 간에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여기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류가 과세 표준이 된다는데, 지상권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처분 설정 등기는 그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 된다. 여러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액 과세 표준입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채권 금액이고요. 자, 부동산 가액은 어떤 애가 부동산 가액이라고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가 부동산 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4번 문제도 여러분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는 예규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예규에서 이럴 때는 신고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공부상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 이거 뭐예요? 제목 신고의제. 신고의제의 경우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 세율은 상, 3, 8 무조건 뒤에 거죠? 1,000분의 8입니다. 3번 틀렸고 4번은 주로요. 이거 4번 지문은 주로 옳은 지문으로 주로 긍정형 지문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몇 번 나왔지만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전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것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지만 처분전의 목적이 된 금액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4번 그걸 얘기합니다. 처분전의 목적이 된 금액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얘기합니다.
4번 맞고요. 5번 등기 등록이 된 이후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등록이 무효 취소가 돼서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여러분들. 광고라고 환부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안 따져요. 저한테 이런 강의 배웠던 분들은 한식뷔페 얘기 드렸죠. 제가 하루는 한식뷔페 가서 선불로 돈 내고 자주 가는 단골 한식뷔페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오늘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그러길래 제가 오곡밥이요? 괜찮죠? 그래가지고 오곡밥을 먹는데 거기 3분의 2 먹고 3분의 1 남았죠? 오곡밥이면 곡식 5개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사장님 오곡밥이라고 했더니 사고밥을 주시고 말이야. 진짜 사기를 치시고 그 돈 아까 낸 거 돌려줘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추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안 따져요. 그래서 그 등기등록한 명의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으로 등기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래서 4번 여러분 4번이 정답이고 별 표시합니다. 4번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5번 문제는 또 한번 풀어봅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이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이건 반복되죠.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자라는 거 맞고요. 니은번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 전 가액 틀렸죠, 여러분들?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자,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자는 과세편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 기간, 신고 기한 없습니다.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즉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세 갈 때 지자체 등록세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60일 아니에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그 신고 납부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지부지 조세 포탈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돈 빌려주고 돈 떼일까 봐 마음 급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뭐.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기간 나와서 틀렸어요. 등록한 날로부터 등록 안 해줘요. 등록면허세 지자체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등록하기 전까지고. 니을번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 또 부과되기도 하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20%로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니은 디귿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5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또 별표시해 놓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여러분요. 6번 문제 우리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표준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자, 1번이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이고 여러분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1,000분의 2, 0.2%예요. 자, 그래서 맞고 2번 상속으로 인한 거 또 나왔네. 상, 3, 8, 1,000분의 8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 2번이 틀렸죠? 또 나왔네. 상삼 8 무조건 뒤에 겁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세율은 무조건 1,000분의 2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여러분요. 예전에 이렇게 이제 기출됐던 건데 옳지 않은 건데 1번 지문만 좀 볼게요.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는 임차 보증금의 1,000분의 2다. 아닙니다.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보증금,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인데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 1,000불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요. 8번 문제도 여러분이 별표시라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8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자, 보시면 8번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근저당권 설정 등이 나왔으면 저는 설정 등이니까 누구예요? 권자.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설정자 아닙니다. 설정 등기는 말소 등기가 설정자지. 설정 등기 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 등록명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나 맞죠?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하는 자의 주소지 아닙니다. 납세지 불명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 납세지 불분명할 때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취득세랑 비교해 보시면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취득세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이거 틀렸고 2번도 3번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물세 세율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동의 8, 1호 무조건 뒤에 거죠? 상속, 상삼, 8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상을 원인으로 한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무동의 8, 1호 1,000분의 15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1,000분의 20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물세 세율은 보, 8 자, 이렇게 해서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부동산 감유 등기에 대한 등록물세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1로 한다. 자, 여러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감유, 가처분 등기는 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권 금액.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1,000분의 2입니다. 부동산 가액은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가 부동산 가액이죠. 자, 감유 등기 채권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자체장은 등록물세 세율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그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8번, 자 3번 정답이 별 표시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9번 문제는 여러분요, 9번 문제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는데 이 등록면허세도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자, 이것도 역시 또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문제로 출제됐는데 중요합니다. 9번 문제도 여러분이 별표시를 합니다. 자, 보시면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9번 문제 보니까요. 1번 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랑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납세지를 보시면 납세지요. 취득세는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지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했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했느냐? 면적 비율로 나눴어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눴어요? 면적 비율로 나눴어요.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가 표준액 면적 비율이에요? X입니다. 면적 비율 아니고 여러분 시가 표준액 비율로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했습니다. 면적 비율 X예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 등기소가 소지하는 지자체, 즉 등록관청 소재지요.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할 때는 그 등기소가 소지하는 지자체 구도에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뒤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한국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할 때 등록면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단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라는 게 있죠.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34가지가 있어요. 법령에 보면. 그거 취득세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을 등록면허세가 준용해요. 그래가지고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똑같아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꼭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지를 꼭 확인합니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서는 막 중과세 해가지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 지점분사무 설치 등기할 때 중과세 하는데 단 여기서는 왜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은행업이니까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중과세 하는데 틀렸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3번이요. 이 3번 지문은 주로 긍정형 지문으로 나오는 건데 취득세도 나왔었죠. 등록면세 또 나왔네요. 등기록 관수의 장은 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 계획을 발견하면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눈에 익혀 두시고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세도 나옵니다. 4번요.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예요.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추가 신고납부 기간만 기간이 나오는데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자, 그래서 60일 거기 밑줄이고 그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그리고 그 아래 줄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추가 신고납부 나왔다.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등록 후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되면 꼭 확인할 거. 며칠?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한다는 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등록면세는 요격만 기간 나와요. 추가 신고납부만. 5번입니다.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 중에 산출하세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하여튼 등록면세는 기간 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추가 신고납부 기간 빼놓고는 뭐 부동산 등기할 때 60일에 신고납부한다 X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상속기에 속한 달에 말로부터 6개월에 신고납부한다 땡입니다. 자, 9번 별표시고 10번 문제가 이제 작년 10번 문제요. 10번 문제가 이제 32회 시험 이제 기출문제, 요거 이제 그 기출문제 그런 그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32회 시험하고 유사한 그런 문제인데요. 임대인 값, 임차인을 전세보증금 3억 원, 부동산 시가는 6억입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6억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실은 뭘 과세표준합니까? 전세 금액으로 합니다. 하여튼 30회 시험하고 유사한 문제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 과세표는 뭡니까? 전세 금액이잖아요.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얼마 해야 돼요? 3억 원 해야 되고.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무조건 얼마예요? 1,000분의 2, 0.2%입니다. 1,000분의 2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은 6,000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 전세 보증금이 지금 과세 표준이래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3억 원이요.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에요. 여기에다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0.2%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0.2%. 그러니까 얼마예요? 2, 3은 6. 60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설정 등기라고 했으니까 설정 등기는 누구예요?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니까 자 여기서
전세권자는 누구예요?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이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다는데 여러분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할 때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11번 문제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올해 여러분들이 올해 33회 시험에서 작년에 수험생들이 당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한 3문제 정도가 서너 문제가 사례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렵게 느껴진 건데 올해도 사례 형식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우리가 배운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황할 필요 없다는 거. 1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보니까요. 1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다. 그럼 뭘 과세 필요합니까? 시가총액으로요. 자, 맞습니다.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소문서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 중과세입니다. 3번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된 지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취득세는 이런 경우에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한다고 그랬고,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그래서 영업장 사무소재지 아닙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기소가 소지하는 부동산 등기 같으면 등기소가 소지하는 지자체에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담보물 추가 등기.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담보물 추가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뭘 과세 필요한다? 건당, 건수요. 자,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정됩니다. 5번이요. 대도시내에서 중과세 나왔다. 자, 등록면허세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이 몇 배? 3배 중과세. 다만 항상 주의할 것은 대도시내 중과세 나오면 중과세 제외 업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지문 긴데요. 여러분이 이것도 충분히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반복돼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등록면허세 비과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3번 문제 1번 질문이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또는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이거 과세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등록면허세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에서 법원의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가 있는데 이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그 다음에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예외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1번 그 얘기입니다. 1번 과세고요. 그 다음에 2번 등기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지가 소똥이라고 잘못 썼다 고치고 이런 것들, 이런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면허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집원, 계량 단위의 단순한 이런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비과세입니다. 3번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하면서 부모님 상 치르고서 형제들끼리 싸우죠. 4번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유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당연히 비과세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등록할 때, 보유할 때 당연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5번이 바로 1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5번 지문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단 1번 지문처럼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비과세고 1번은 그 5번 지문에 대한 단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요거 비교해서 또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는요. 14번 문제는 틀린 건데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까지 그 산출세를 납부한 때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유,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 등록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의제예요. 하여튼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여러분 요거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꼭 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3번 지문,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요.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매수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요, 채권자의 대위자가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나 등록매수를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 바꾸거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즉시 통보해 줘야 되는데 지자장이 이거 60일 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언제까지? 즉시 통보요. 그래서 꼭 3번 지문도 별 표시해놓고 꼭 알아둡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요. 15번 문제는 요게 15번 문제는 32에 이제 기출문제로 식으로 또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갑이 을수의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예요. 설정 등기는 누굽니까?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입니다. 그래서 15번 요거 설정 등기는 권자니까 전세권자 맞죠? 갑.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의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의뢰 주소지로 한다. 아유, 좌우지간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에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세율은 1,000분의 2 똑같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한출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 한다.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예요.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4,200원 계산돼서 무조건 얼마 받아요? 6,000원이요. 그 다음에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병이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병이다 그러는데, 하여튼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받는 자, 자,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16번 문제 여러분요. 16번 문제 4번 지문을 봅니다.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까지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재산세를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